원장님께서 개원하시기 전에 이제 드림 렌즈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드림 렌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 렌즈라는 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면 시간에 착용하는 컨택트 렌즈인데요. 특수한 디자인을 통해서 자는 동안에 각막 중심부를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렌즈를 착용해주고 아침에 제거하면 평평해진 각막에 의해서 낮 동안에 좋은 시력을 유지해주는 동시에 성장기 아이들의 근시 진행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근시가 있는 아이들에서 안경을 안 써도 되는 동시에 눈이 나빠지는 속도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용이 솔직히 아주 간편하지는 않고요. 재질로 치자면 어른들이 착용하시는 하드렌즈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의 협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나이나 성격을 잘 고려해야 하고요. 그 외에도 수면 시간이나 패턴, 각막 모양이나 근시 도수가 렌즈에 적합한 경우에만 피팅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에 따라서는 렌즈를 많이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무리한 피팅이 되고 나면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최대한 달래보면서 협조를 유도해보되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드림 렌즈를 시도하지는 않는 것을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원장님도 아이가 있으시죠? 만약 아이에게 근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드림 렌즈를 좀 하겠다, 이 드림 치료를 하겠다, 원장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 아이는 사실 아직 만 4세라서 다행히도 아직까지 근시가 있지는 않지만 요새 워낙에 다들 근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근시가 생긴다면 근시 진행 억제 치료 효과를 위해서라도 드림 렌즈를 먼저 권해 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 아이는 좀 겁이 많은 편이라서 할 때 이제 아이의 의사를 가장 존중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전 설명해 주실 때 직접 안약을 조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저농동 아트로핀 안약을 조제하는 방식, 직접 조제하는 방식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농도 아트로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구들을 보면 0.02%에서 0.05% 사이의 농도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의 농도가 눈부심 같은 부작용은 덜하면서 효과적인 근시 진행 억제 효과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농도로 정확하게 조제돼서 나오는 안약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 상용화돼서 사용 중인 마이오가드 안약의 경우에는 0.125%로 조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농도보다는 다소 좀 높고요. 그래서 점안했을 때 눈부심, 근거리 시력 저하 같은 부작용도 좀 있고 점안감이 좀 따가운 편입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은 인공 눈물을 좀 같이 점안하는 식으로 활용하긴 하는데요. 농도는 어느 정도 희석될지라도 아이들이 두세 방울 이상 안약을 많이 점안해야 되고 점안시마다 눈에 들어가는 양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정한 농도로 계속 유지해 주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약을 직접 조제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보호자분께 한 분 한 분 교육드리고 있는 이유는 매일 일정한 농도를 점안을 유지해줘서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반대로 농도가 너무 높아서 부작용으로 불편감을 겪고 있을 때에 개개인마다 농도를 맞추어서 세밀하게 조정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제가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요. 약을 넣는 아이들도 딱 한 방울만 점안하면 되기 때문에 따갑지도 않고 편리하게 점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처방 과정이 다소 복잡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굳이 이런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녹내장, 백내장 이분들이 좀 늦게 안과를 와서 진행이 이미 된 상태에서 오는 분들도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눈 종합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궁금해요.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옛말에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소중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눈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우리 눈은 자는 시간을 빼고 쉬지 않고 일을 하죠. 끊임없이 주변의 정보를 받아서 뇌로 전달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꾸준히 신경 써주고 관리해야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과 의사이기도 하고 그중에 녹내장, 백내장 환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불편한지 잘 알고 있는데요. 특히 녹내장 환자분들 중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계시다가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알게 돼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과 검진을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40대 이후에서는 눈 종합검진을 1년에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2년에 한 번씩 받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도 간단한 안과 검사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안과에 오셔서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100세 시대의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환자분들이 얼마나 그 눈으로 인해서 불편한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자를 또 진료하시고 치료하시면서 원장님도 좀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기본인데 환자분께 믿음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눈을 맡겨주시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로 의료봉사를 갔었는데요. 캄보디아 수도에서 차를 타고 3시간이나 더 가야 하는 시골의 작은 병원에 백내장 수술 장비들을 가져가서 수술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날 왔던 환자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양쪽 눈이 보이지 않아서 따님의 손을 잡고 힘겹게 오신 환자분이었습니다. 말씀도 안 하시고 얼굴에 표정도 하나도 없고 제가 눈을 봤더니 안과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심한 백내장 환자분이었는데요. 다행히 수술이 무사히 끝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음날 시력도 아주 좋았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온 가족분들과 함께 진료 보러 오셨고 저희 의료진 손을 한참이나 꼭 잡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자분 가족들도 환자분께서 웃는 모습을 몇 년 만에 처음 봤다고 좋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번 일로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올바른 진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현 원장님 특히 이제 소아를 보시니까 또 아이들은 어른들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이 소아 아이들의 이런 질환을 하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의사로서 의학적인 판단이나 수술 실력 같은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진료 볼 때 늘 신경 쓰고 싶은 부분은 공감입니다. 환자의 불편함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충분히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늘 생각하고요. 이런 마음을 시간이 지나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안과 의사이기 이전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고자 노력합니다. 저희 아이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잠시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겪었던 보호자의 마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걱정과 아픔을 공감하고 하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아이의 마지막 주치의라는 마음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 저희 올바른 의원의 환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올바른 진료를 하고 환자분들 한 분 한 분께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온 가족이 믿고 눈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올바른 안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소아안과는 조금 특수한 영역이라 성인분들과 다르게 많은 검사들이 진료실 안에서 의사와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찰하는 의사가 아이에게 얼마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날 진료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범위나 신뢰도가 많이 차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의 진심으로 다가서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